레오 들어가. 기다려. 가만히 있어 니네. 쉿, 조용히 해야 돼. 이 친구는 4살 호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친구가 이제 3살인데 이 친구가 레오예요. 근데 아마 카메라 보고 좀 많이 짖는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잘 안 짖는 편이고 강아지들 만나면 좀 많이 짖거든요. 근데 올라. 여기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말은 잘 듣는데요?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은 너무 잘 듣고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흥분도가 좀 많이 높아지긴 하거든요.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많이 그래요. 산책을 할 때 계속 두리번거려요. 강아지가 있나 없나. 차를 타고 가서도 창문만 쳐다봐요. 강아지가 있나 없나.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산책을 나가서 남편이랑 이제 마주오는 길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남편이 지나갔는데 모르더라고요. 레오는 그냥 사람한테 신경 안 쓰고 남편 뭐 냄새가 나던 신경을 안 쓰고 뭐 불렀는데도 그냥 계속 경계하면서 두리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둘 다 남자인데 호두는 좀 전봇대 이런 데 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레오는 가만히 서서 자기 쉬 안 싸는 것처럼 계속 두리번 경계하면서 씻어요. 계속 누가 있나 없나. 저희가 레오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 하는 반려동물 시민학교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짖음 문제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달 정도 이제 직접 가서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아보곤 했는데 일단 첫날은 격리당했어요. 거의 뭐 이제 문제아처럼 약간 레오가 너무 짖어갖고 수업이 안 돼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 밖에서 흥분 가라앉히고 오실 기회로 이제 레오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 8번, 9번을 갔는데 약간 그래도 별로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 똑같고 왜냐면 8번, 9번을 그 친구들은 똑같은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응이 됐는지 그땐 괜찮았는데 또 밖에 산책하고 또 이럴 때 계속 짖더라고요. 타견 반응, 옆에 지나가면서 반응 같은 거 먼저 보면서 그러니까 짖을 때도 뭐 기다려, 뭐 앉아 이렇게 해서 흥분도를 낮춰주는 그런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하우스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 약간 이런 거 했는데 약간 집중도가 낮아서 그런지 오래 버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러니까 저희도 남편이랑 둘이서 얘기하는 게 진짜 레오가 입만 안 열면 되게 나이스한 강아지거든요. 앉아,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여기 2개 놓고 가야 돼, 나가. 여기 있어, 기다려야 돼. 레오는 기다려서 엄청 잘하는 레오가 기다려 이런 거 잘하고요. 집. 아니야, 집. 집 어딨어, 집. 레오 집. 아니야, 레오 집. 아니, 호두 이리 와. 호두 이리 와. 집. 호두 들어가야지. 레오 들어가야 주지. 들어가. 귀여워. 이러다가 밖에 나가는 순간 돌변하니까. 근데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보통 제가 호두를 먼저 이렇게 마운팅을 하고요. 일단 호두 형 싫어하지 또. 앉아. 기다려. 이렇게 제가 이 줄을 꺼내오는 순간부터 이 친구가 계속 이것처럼 먼저 나간다 그러고 같이 가 누나랑. 나오자마자 경계를 하네요. 네, 그 문 앞에서부터 이제 경계 시작해서 확실히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경계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보고 다니는 거죠. 너 강아지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보통은 강아지들이 뭐 이런 데 가서 냄새도 맡고 하잖아요. 근데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계속 앞만 보고
누구 있나 없나. 쉬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써요. 그냥 경계하면서 이러고 싸고 도망가고. 이리 와. 이리 와. 와. 안 돼. 레오야, 앉아. 기다려라. 하지 마. 안 보면 되잖아, 레오야, 네가. 바이바이. 딴 데 가잖아. 저거 봐봐. 다른 데 가잖아. 어? 가. 이리 와. 와, 이리 와. 일단은 이렇게 걷다가 예를 들어 차가 오거나 위치를 바꾸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 아이는 가만히 있게 하고요. 최대한 뭐 옆에 붙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콜링해서 이제 이름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레오, 이리 와. 레오, 레오 간식. 레오. 레오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옆에 쳐다보고 이제 그때 반응이 바로 오면 간식을 주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질 않아요. 레오, 레오. 일단은 제가 이제 산책을 나갔을 때 저도 행복하고 레오도 좀 행복한 기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공격성이 있고 짖고 이런 게 굳혀진다면 레오도 밖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혼나는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곳, 즐거운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더 빨리 나아져서 행복하게 더 같이 지내고 싶어요. 레오. 그치. 잘할 수 있어, 레오야? 응? 잘할 수 있어, 레오? 레오 잘할 수 있어? 훈련 제가 조금씩 시키는데 안 돼요. 안 되고. 훈련 밥 주는 거 다 담당. 아니, 안 되죠. 특히나 모욕은 처음에는 많이 물렸었는데 지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들어오면 엄청 짖어요. 발로 물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조용해지면 뭐 간식도 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려는데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고, 이제 조용할 때 됐는데. 저는 그 과천에 사는 담비 보호자입니다. 엄마 보호자. 저는 저 담비 아빠 겸 주 임무는 운전병. 애가 어디 워낙 세게 짖으니까 짖는 소리 때문에 단지 내 가급적이면은 산책을 안 하고 옆에 공원 있거든요. 담비는 저희가 3살 때 그 강아지 용품점이 있는데 강아지 안 키우는데도 그냥 구경 갔다가 그 주인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인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왔는데 너무 눈에 밟혀서 다음날 데리러 갔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예. 강아지가 그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반갑게 막 이렇게 안기고 다니고. 안기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개들만 만나면 짖어대는 걸 몰랐어요. 그
개가 한 5-6마리 거의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근데 과거의 이력을 보면 아프진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싫어하는 그 주인분 그분이 그 강아지 그 개장수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계셨던 간병인 분이 얘를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쪽에 인물의 조용. 방송이 아닌데. 조용. 그러면 데리고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짖기 시작한 건가요? 처음에는 약간 겁을 냈었지만은 조금 그렇지. 안정되니까 이제 시작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다른 강아지들을. 그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소리부터 지르고 또 쫓아가기도 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오면 또 도망가요, 또 자기는 또. 예. 한편으로 보면 그 미용샵에서 이제 미용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는 또 조용하게 끽소리도 안 하고 그 있더라고요. 또 주인들이 나타나면 이제 또 그렇게 짖음이 심은 거 아닌가. 지원군이 되는 거죠, 저희가. 용품점 거기 보호해 주시는 분이 강아지한테 한 번 물렸었다고. 그러니까 등 쪽 여기 아래쪽에 조금 상처가 있긴 하더라고요. 털을 밀었을 때는. 아마 거기 갑자기 세상에 나왔는데 처음 나간 곳이 강아지가 많은 개장수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조금 약간 트라우마가 얘한테는 강아지에 대해서 강하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줘, 많이. 아니 너무 많이 주지 마. 그것만 한두 번만 하면 되니까. 뭐 번개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새벽 앉아. 뭐 1시든 앉아. 뭐 2시든 상관없이 또 짖어요. 그때가 되면 아주 저희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아, 남성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되게 흥분을 되게 심하게 하고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전주인분 중에 한 분이 좀 폭력성이 좀 있으셨다고 간병인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부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예, 먹는 거에 간식으로. 소유욕이 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달라요. 어떤 때는 네. 양말, 어떤 때는 속옷, 뭐 걸레. 이제 그거 물고 있으면 못 오게 하죠. 이제 좀 왕왕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유인한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뺏길까봐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에 다시 들어가 버려요. 어쩌. 갖고 들어가야지. 예. 간식. 야. 간식. 이거 지금 이거 얼마 없잖아 지금. 조그맣게. 시원해서 이렇게 흥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먹기 쉬울 때. 나가는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네,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짚고 막. 어우 진짜 우연한데? 야 근데 싫텐다. 어우 위험해. 안돼. 위험해. 아 인제다 짖네. 뭐 들어 이렇게. 누리 참. 다들 모였네. 간식한테. 그러니까. 우리 앉아. 좋아. 자, 너도 자. 앉아. 자, 누리도 앉아. 강아지 보면 이 정도 반응인가요? 이거는 좀 중간 약한 편이에요. 중약?
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이렇게 오는 거지. 보통 만나면은 지나갈 때는 잘 안 와요. 막 뒤로 또 돌아서 짖고. 이 아이들 짖는 아이구나. 되게 빨개졌네. 그쵸, 빨개지죠. 네. 그리고 쟤들 흥분했어도 보니까 심장이 막 뛰진 않네요. 근데 얘는 막 이게 벌렁벌렁 거리니까 이게 심장병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뒤로 또 돌아서 짖고. 아 근데 진짜 아파트에서 짖으면은 어우, 엄청나요. 그쵸? 울리겠어요. 어떤 울려요, 분이 울려. 물을 산책시키다가 어떤 큰 개만 나고 짖었는데 막 소리를 그래, 지르시면서 못. 이래요. 이러다가 지금은 여기까지.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신나서 또 놀 때가 있어요. 너무 세죠? 뭐라? 다른 강아지 보고 이렇게 너무 짖어서 흥분해서 건강에도 무리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개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거, 사람이 됐던 뭐 개가 됐던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좀. 네,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싶어도 너무 짖으니까 민폐가 돼서 강아지를 데리고 못 나가요, 집 앞에는. 근데 그게 좀 해결돼서 나중에는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다른 강아지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네 한 바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비야, 담비야, 화이팅! 잘하자 우리. 잘하자. 변생 역전. 너네 들어가자. 그렇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 친구는 4살 호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친구가 이제 3살인데 이 친구가 레오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아지 친구가 없어서 아무래도 조용한데 다른 친구들 만나면 짖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나갔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안녕하세요. 담비야 인사드려야지. 저는 그 과천에 사는 담비 보호자입니다. 엄마 보호자. 저는 담비 아빠 겸 주 임무는 운전병. 담비는 저희가 3살 때 그 강아지 용품점이 있는데 그 주인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임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왔는데 너무 문이 밟혀서 다음날 데리러 갔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네, 네.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조금 몇 가지 해보셨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처음보다 좀 더 신나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대됩니다. 또 이런 교육을 또 처음 받아보니까 네. 담비 가자. 네, 왜? 또 만났어? 또 만났어? 큰 거 만났어? 인형인데? 어우 또 검정개 보고 또 짖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얘 너도 만만치 않구나. 얘가 겁먹었네. 오히려. 어떡하지? 안녕. 웬일이지? 쫄았어. 대충 주시고 여기 안으로 안 보이게 들어가 보세요.
이 친구, 이 친구 줄 한번 이렇게 가만히 가서 잡고 계세요. 담비. 지금 똑같이 개를 보고 짖어도 레오랑 담비랑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레오는 뒤에 누가 있든 상관이 없으시죠? 담비는 어떻죠?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네, 지금 담비는 저 거미- 개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원래는 엄마한테 가고 싶을 건데 엄마 옆에 레오가 있으니 차선책으로 아빠한테라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담비 시선만 보세요. 강아지보다는 엄마한테 갈 생각이 커요. 네, 지금 개고 뭐고 없어요. 네. 지금 담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보고 짖다가도 이렇게 짖다가도 사람이 움직이거나 특히 보호자님이 움직이면 이렇게 시선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줄 놓을 거예요. 잡아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레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안 봐요. 네 저기를 보다가도 거기서 레오야 불러보세요. 레오, 네. 레오. 나가셔가지고 레오 눈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우리 담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 짖는 이유는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똑같아요. 어릴 때 강아지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했고 그 이후에라도 했던 이런 예절 교육이나 사회화 교육이 결국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면 자기열 미만의 내가 아직 뭔가에 대해서 좋고 싫고가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 강아지들하고 어울리면서 좋은 기억이 쌓이면 강아지에 대한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5, 6개월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좋고 싫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보면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쟤 뭐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오래 걸려요. 안 보면 되잖아, 레오 네가. 근본적으로는 나는 강아지가 무서워가 맞아요. 겁은 담비가 더 막을 수 있어요. 보호자님 가만히 서 계시고요. 강아지를 좀 뒤로 보내세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가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담비는 숨고 싶거든요. 강아지를 보면 피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짖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위험해. 안 돼. 누리, 참. 그래서 담비는 차라리 무서워, 숨어, 피해 라고 해주면 돼요. 이제 와서 모든 강아지 좋아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저 강아지를 만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줘도 돼요. 차라리 인사를 안 시키시고 회피해서 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 레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아지뿐 아니고 사사로운 자극점에도 반응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도 방금 전에 얌전히 있다 짖은 이유가 뭐냐면 옆에 피디님이 움직였어요. 그거에 약간 놀랬거든요. 그거에 놀래자마자 와 하더니 걔를 보고 막 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자그마한 자극을 하나만 줘도 계속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강아지에 대한 것만 사실 교육을 하실 게 아니고 생활 전반적으로 이 좀 마음을 좀 더 키워주셔야 돼요. 정말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율급식을 하고 계셨으면 제한급식, 잠자리 분리, 예절교육,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하우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본적인 규칙들은 생겨요. 짜잘한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강아지에 대해서 짖는 거 이런 거 따로 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교육 때는 저희가 강아지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집에 캔넬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 친구는 캔넬 잘 쓸 거예요. 캔넬이라기보다는 조그만 그 집 같은 거. 네네네. 꼭 캔넬 아니어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보호자가 얘기하면 들어가서 쉬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우스 교육.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해놓고 내가 집에서 좀 예를 들어 기다려 해놓고 소파에 앉아서 TV 볼 수 있는 정도 되셔야 돼요.
영상 보니까 엄마가 하우스 훈련을 잘 하셨더라고요. 하우스가 편해야 돼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일단은 오늘 이제 강아지하고 짖을 때, 산책할 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방법. 앞으로는 너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자는 대로 너가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너가 짖는 거에 대해서 싫어를 좀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산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해볼 거예요. 레오가 이렇게 짖고 있을 때 목줄을 당기면 얘가 보세요. 지금 반응이 있나요? 없어요. 왜? 이게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봐요. 네, 안 봐요. 강아지들은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눈이 가요. 나를 보는 것만 되면 못 짖어요. 지금 일단 요 시선을 끊어내는 것부터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자리 뺏기를 할 거예요. 자리 뺏기. 내가 지금 레오가 있는 요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앞발과 뒷발 사이로 발이 들어가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뺏을 거고요. 내가 정확히 요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레오가 만약에 저를 못 보면 저랑 레오랑 부딪히겠죠? 네. 부딪히는 대로 두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제가 움직일 때 레오가 누굴 볼까요? 저를 그렇죠. 보고. 저를 봐요. 그러면서 시선이 끊기거든요. 자, 이제 앞발과 뒷발 사이로 발이 쑥 들어가면서 그 자리로 딱 쓸 거예요. 아, 네. 자, 밀어내고 한 번 더. 더 완전히 이 자리까지 보세요. 좋아요. 네, 한 번 더. 그렇죠. 아, 좋아요. 네. 아니야. 하지 마. 괜찮아. 친구잖아. 이렇게 하는 건 무슨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우리 강아지 잘 짖었어. 잘했어. 잘 짖었어. 옳지. 잘했어. 줄을 당기는 타이밍도 잘못 맞으면 개만 나타나면 불편한 자극이 들어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행동은 좀 오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행동을. 강아지를 마주보기 한번 해볼게요. 마주보게요. 네. 레오. 뭔가 예쁘게 안아서 하는 느낌보다는 기다려. 산책하실 때 많이 걸으면서 자꾸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산책은 이거는 2시간을 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명확하게 앉아. 말해주면서 앉아. 똑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좀 더 유도해주세요. 앉아. 엉덩이 살짝 요렇게 살짝 대주셔도 돼요. 앉아. 한번 해보실래요? 한 손으로 리드 잡고 꽉 누르지 마세요. 앉아. 그렇죠, 그렇죠. 옳지. 네, 네. 그냥 살짝 대기만 하셔도 돼요. 기다려. 옳지. 아이, 잘했어. 강아지는 이렇게 3초 이상 얘가 주시라면 안 돼요. 1, 2, 3 전에 끊어내셔야 돼요. 그럼 안 짖어요. 그래서 집 앞에 나오셔가지고 흥분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 눈 마주치면 칭찬해주고 간식 쓰시면 안 되고 지금은 그냥 말로만. 이럴 때는 항상 줄이 느슨해야 돼요. 텐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근데 이렇게 성견인 아이들은 이제 와서 풀어놓는다고 해서 사회화가 안 돼요. 언제부터 되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기다려가 되고 나면 그때 돼요. 앉아. 그래서 내가 그 앉아. 뒤로 내가 무서워하던 누가 지나갔는데도 괜찮네. 뭐가 했는데도 괜찮네. 이거를 언제 느껴야 되냐면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상태에서 겪어야 그게 조금이라도 사회화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간식은 언제 쓰시냐면은 이제는 나가서 저렇게 싫지만 하고 그냥 지나갈 때 이때부터는 옳지 잘했어 하고 간식을 줍는 게 그때가 사회화가 쌓이는 때예요. 일부러 짙게 만들고 저 약간 자리 빼든 거 연달아서 할 거예요. 네. 이리 와. 가자. 자, 멈출게요. 확실하게 뭘 하실 거 확실하게. 그렇죠. 발 들지 마시고 그렇게 밑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발 안 밟혀요. 그렇죠. 쭉 가시고 쭉 이리와, 가시고 가자. 쭉 가시고 다시 반대로. 가자. 가자. 자, 한 번 더. 지금 그렇죠. 자, 반대. 이리 와.
보호자님들은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셔야 돼요. 이리 와.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다려. 좋아요. 출발. 자, 뒤돌아서 오세요. 이리 와. 자, 여기서 기다려. 기다려. 좋아요. 자, 시선. 어떻게 해야 돼요? 담비. 담비야. 담비. 옳지. 기다려. 또 시선. 기다려. 어떻게 해야 담비. 돼요? 옳지. 좋아요. 기다려. 가도 되고 마주보게 해도 돼요. 출발. 옳지. 이리 와. 오케이. 이야, 저런 모습 이리 와. 얼마나 자, 여기서 또 기다려. 처음 보네. 저렇게 안 짖는 거 처음 보네요. 저 오랜만에. 앉아. 이리 와. 앉아. 앉아. 많은 아이들이 이걸 못해요. 보호자를 바라보고 내 등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걸 굉장히 잘 못해요. 겁이 많으면 그래요. 자신감이 있는 애들은 상관없어 해요. 우리 밤비만 출발할게요. 자. 기다려. 기다려. 시선. 네. 그렇죠.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느낌 나면 안 돼요. 이리 와. 그렇지. 이렇게 뒤로 빠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레오가 있는 이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거는 어쨌든 몇 주치의 그런 교육 내용들을 거의 함축해서 한 거거든요. 서로의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밤비 같은 경우에는 밤비 산책에 내가 딸려나가는 산책이 아니고 내가 나가는데 너가 따라온 거야 라는 느낌으로 나하고 얘하고 그냥 줄 팽팽하지 않게 산책하는 것만 그냥 쭉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이제 레오 같은 경우에는 시선. 집에서도 예절 교육 많이 시키세요.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알지. 레오. 기다려. 담비. 기다려. 앉아. 됐다. 나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 안 쳐다보네.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하게 탁탁 끌고 다니지 못했어요. 제가 리더십이 이렇게 없었나 봐요. 저랑 가면 무서워서 아마도 계속 헉헉거리고 다녔지 않았었나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줄 당기기만 했었던 게 잘하는 건 아니었구나. 오늘 알려줬던 거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발을 넣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 아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신기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가 강아지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어릴 때 강아지를 좋아하던 아이들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강아지들하고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너 강아지 좋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강아지 싫어? 피해도 좋아. 하지만 짖는 건 안 돼. 저희가 그 정도 교육은 하자는 거죠.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훈련은 어려워서 못하기보다는 귀찮아서 못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강아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왜? 또 만났어? 또 만났어. 큰 거 만났어. 인형인데. 기다려. 좋아요. 오케이. 나가시고. 자.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순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카메라 낯설어서 그런가 봐. 도망갔어. 레이가 무서운 거 아니야? 냄새 맡아봐. 레이 간식.
간식 줄 때 항상 뭔가 하우스를 시키고 이거저거 시키니까 들어가면 주는 거 알고 들어가요. 레이 일로 와. 앉아. 손. 엎드려. 안 시켜도 막 빵! 레이 돌아. 레이 손. 레이 코. 엄청 똑똑하네요. 개인기 배우면 금방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레이 엄마 김진주라고 합니다. 레이는 토이푸들이고 이제 1살하고 8개월 됐어요.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강아지도 엄청 좋아하는 완전 똥꼬발랄한 강아지예요. 왜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서워. 아 무서워.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카메라? 데려오신 지는 1년 8개월 되신 건가요? 데려온 지 1년 4개월 됐어요. 얘는 이제 결혼하면서 새로 데려온 강아지예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고 남편도 강아지 좋아하고 시댁에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 있고 하니까 강아지 키우면 좋겠다 해서 데려오게 됐어요. 개방에 신청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은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요? 근데 보고 막 짖으니까 얘도 짖는 게 크기에 비해 조금 커요, 짖는 소리가. 집에 손님 찾아오시면 잠깐 누군지 확인할 때까지 짖고 또 집에 혼자 두고 나가면 짖어요. 남편이 같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낑낑거리는데 아이 혼자 두고 나가면 엄청 짖어요. 분리불안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홈캠도 그러면은 이 친구 때문에 맞아요. 홈캠 사가지고 한번 봐보니까 저희가 나가면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계속 짖고 있더라고요. 민원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옆집 사시는 분이 강아지가 좀 많이 짖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얘 절대 집에 혼자 안 두고 계속 데리고 다니거나 일정 있으면 강아지 유치원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카메라 처음 봐가지고 가게? 유튜브 켜서 영상을 이렇게 멈춰도 바로 이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해요. 멈췄잖아. 이러니까 TV에 동물 나오는 건 절대 못 보고 저희 채널 못 보시겠는데요? 못 봐요. 보려면은 핸드폰 이어폰 끼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소리만 나도 화면이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려도 짖어요. 짖네. 뭘 못 보시겠는데. 그래, 그래서 동물 나오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동물이 잠깐 나올 때 있으면 이렇게 눈 가리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막 이런 소리 내가지고 못 듣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잖아요. 네. 강아지들. 네. 가만히 보고 있나요? 화면이요? 본인은 확실히 안 하고 별로 관심이 맞아요. 소리도 본인 영상 녹화한 거 보여줄 때는 잘 안 짖어요. 모르나 봐요.
이거 너잖아. 모르나 봐요. 하우스. 하우스 훈련을 시키면 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안 짖는데 또 금방 튀어나와서 짖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강아지를 보고도 똑같이 짖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실제 강아지한테는 안 짖는데 화면만 보면 저러니까. 거의 그림자네요, 그림자. 에이. 그렇죠. 밖에 나가면 좀 더 심하고. 기다려. 낑낑거리는데 혼자가 아니면 짖진 않아요. 알았어. 아유.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이렇게 엄청 핥고. 몇 년 안 본 사람. 그니까요. 뭐 5분도 안 됐을 거야. 몇 분밖에. 그냥 이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레이가 조금 어떤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피해가 안 갈 정도로 뭐 한두 번 짖고 만다든지 그 정도로만 개선이 돼도 너무 만족하고 지낼 것 같아요. 얘가 짖고 여기서 막 두 발로 뛰고 이렇게 하니까 얘 다리도 무리 가고 목도 아프고 또 이제 신혼부부니까 나중에 아기 태어나게 되면은 뭐 제가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러면은 몇 주 못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몇 주 레이를 케어를 못 하게 됐을 때 얘가 어떤 심정으로 저를 기다릴지. 얘도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집에서 기다릴 줄 알면 좋을 텐데. 엄마 봐. 레이 훈련 잘 받고 좀 덜 짖을 수 있겠어? 개과천선 할 수 있어? 레이 잘할 수 있지? 화이팅! 뽕이는 올해 이제 4살 된 비숑이고요. 남자 아이. 외모는 아주 귀엽지만 기집이 많아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강아지예요. 3개월 때 데리고 와서 아기 때는 그냥 일반 강아지처럼 뭐 청소기 같은 거 보면 좀 짖고, 근데 이제 놀이터 같은 데 데리고 갔을 때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뭐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거 타고 확 이렇게 온다거나 놀라면 좀 짖었지,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고 분리불안은 어느 정도로? 초롱이를 놓고 저희는 아무도 못 나가요. 무조건 누가 한 명은 있어야만 밖에 나갈 수 있고 이제 초반에는 두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홈캠으로 보니까 계속 점프 뛰고 하울링하고 짖고 이렇게 뭐 소파에서 현관까지 왔다가 다시 또 가서 또 뛰고 점프하고 짖고 계속 반복이에요. 혼자 있는데도 짖고 하울링하고.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일단 누가 만약에 오면 좀 앉아서 한 30분 정도는 좀 진정이 돼야 30분? 근데 이제 30분 내내 짖는 건 아니고 짖었다가 멈췄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게 앉아. 조롱아 잠시만요. 아유 이모요. 자주 보시기라도 안 좋네. 네, 내일 이제 같이 산책을 하는데 반가워서 이제 좀 반가워서 듣고 길게는 안 듣어요. 앉아. 앉아. 뭔가 불안한 거. 그런가 봐.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와서 흥분했어 지금. 여기저기 다 가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나? 이렇게 빨고 하면서 그 제가 이제 보면은 산책할 때 짖고 나서 꼭 엄마한테 안겨서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그래. 왜? 불안하거나 해갖고 짖고 나면은 한번 와서 빨고 불안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스스로 그렇게 빠는 행동을 하는 건지 지금도 보면은 짖다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저한테 손도 빨고 저 친구한테 가서도 막 뽀뽀하고 하는 게 뭔가 그냥 항상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보내주신 영상 보니까 이제 뭐 차에서 내릴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아, 짖던데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나요? 짖는 게? 그거를 막 시간을 재진 않으니까. 근데 차에서는 일단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짖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쫓아가면서 한두 바퀴 돌 때까지는 계속 짖는데 제가 운동장 같은 데 가면 초롱이를 마음 편하게 이거 리드 줄을 풀지 않고 저는 그냥 항상 줄을 하고 있거든요. 좀 조용해졌네. 아까는 엄청 예. 물 것처럼 짖더니 물지는 않을 건데 근데 100%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걔니까. 안심이 되면 안 짖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호의적이거나 약간 이제 자기를 이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심해서 안 짖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어. 보호자님은 좀 보고 짖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네. 저를요? 그러니까 예, 짖으면서 한번 엄마 봤다가 확인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만한다고 말을 듣지는 않아요. 도저히 모르겠네. 저희가 그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둘 중에 너무 흥분했나 봐. 이게 무슨 어머 오줌 쌌어 나한테. 너 오줌 쌌어. 줄게. 여기 내 바지에 쌌어. 여기다 좀. 너 옷 갈아입고 내가 줄게. 저번에도 운동장을 같이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순한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줄 좀 제발 풀자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풀었어요. 근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짖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저 뒤에 빠져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도 말고 저기 앉아서 편하게 있어라. 가만히 저 멀찌감치 있으니까 먼저 가서 다른 개한테 인사도, 큰 개한테도 가서 하고, 엄마가 좀 이렇게 불안해갖고 또 사고를 칠까봐, 혹시라도 사고 생길까봐 불안해서 못 노는 것도 있는데, 근데 좀 편하게 좀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얘도 할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오겠지, 우리한테. 불안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그래? 너 때문에 망했어. 아니 나 나갔는데. 바로 들어왔지? 아니 한 몇 분 있었지. 야, 장난이야.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나가기가. 어이구. 평생 그렇게 살아. 진짜. 아. 혼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요. 엄청 무서워. 아니에요. 혼내도 웃겨요, 그냥. 목소리가 원래 좀 나긋나긋하고 뭐 말이 많아요. 강아지한테도 뭐, 그랬어요. 뭐, 초롱이 그랬어요. 계속 이러니까 얘가 혼나는 걸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집에 있을 때 20분 짖었을 때 저는 한번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를 완전 크게 했거든요. 초롱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문을 안 긁었거든요. 현관문 나가려고. 근데 친구는 봤을 때 뭐, 안 돼! 초롱아! 그래, 뭐 혼내고 바로 막 뽀뽀해줘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이게 혼내는 거예요, 얘 기준에. 앉아. 안 듣잖아. 그건 아니고 그때 한번 어떤 운동장에 갔는데 거기 유치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훈련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 건 좀 무시 못 봤죠. 이걸 무시해가지고 근데 좀 짧아지긴 하거든요. 점점 요 텀이. 근데 남편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집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이제 막 큰 소리로 막 그만! 막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이래서 엄청 길게 해본 적 없는데 저는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또 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둘이 좀 그게 달라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얘한테 맞는 게 둘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초롱이가 어떤 모습으로 좀 바뀌었어요? 초롱이가 좀 이제 불안감도 좀 없고 혼자 있어도 좀 편해하고 이렇게 낯선 사람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요. 초롱이 잘해보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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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는 토이푸들이고 이제 1살하고 8개월 됐어요. 보고 막 짖으니까 얘도 짖는 게 크기에 비해 조금 커요, 짖는 소리가. 초롱이는 올해 이제 4살 된 비숑이고요. 남자 아이고. 외모는 아주 귀엽지만 기짐이 많아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강아지예요. 이제 교육 받으실 텐데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네,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잘 변할 수 있게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좀 덜 짖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해도 좀 만족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애들 너무 이쁘네요. 자, 아이들 좀 더 냄새 이렇게 쭉 맡게 해줘서 차 타고 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 나오는 행동들이 나오니까. 일단 먼저 레이부터. 레이가 지금 1년 8개월? 네, 1년 네, 8개월이에요. 1년 8개월. 지짐이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집에 처음 왔을 때가 4개월이었는데 그때도 TV를 되게 잘 봤어요. 네네. 사람 움직이면 사람 보고 강아지 다니면 강아지 보고 하다가 제가 보고 약간 신기하다 쟤 막 TV 봐 이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가 TV 진짜 소리 잠깐만 들려도 엄청 짖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거든요. 아, 처음부터 TV는 잘 봤어요. 어렸을 처음부터 때부터. TV는 잘 봤고. 초롱이도 TV 잘 봐요? 초롱이는 안 봐요. 안 봐줘.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안 보거든요. 엄마가 이제 나가셨을 때, 외출하셨을 맞아요. 두고 나가면 또 심하게 짖어요. 엄청 심하게 네, 짖어요. 쉬지 않고 계속 짖어요. 근데 또 교육은 또 많이 하셨던데요? 분리불안이 좋다는 훈련들. 일단 하우스를 해서 거기서 네. 이제 잠을 잘 수 있으면 네네. 독립심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떨어져서도 괜찮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하우스 네.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네. 본인이 하기 싫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발톱 네. 자르거나 이럴 때 집으로 도망가고 잘 때는 잘 안 들어가요. 피난처로만 생각하네요. 레이 같은 경우는 좀 분리불안이 이제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요. 1년 8개월이면 성체가 되기 좀 직전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쯤 돼요. 그러니까 사냥 나가기 전에 엄마가 갔다 오면은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조용히. 조용히 있어야 돼요. 정말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 레이는 못 배웠어요. 그렇죠. 못 배운 거예요. 어떤 생활의 어떤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예뻐 이것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초롱이는 보니까 4살이죠. 네. 언제부터 짖었어요?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기 때 3개월 이제 꽉 찬 3개월에 데려왔는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라 네. 다 집에만 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건 몰랐고 집에서 이제 뭐 청소기를 보고 짖는다거나 네. 벨소리가 나면 짖는다거나 네. 이제 그러면서 좀 짖음이 있구나 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산책을 나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짖더라고요. 그때부터 짖기 시작하면서 네. 짖음이 점점 심해지고 심해지고 네. 초롱이 같은 경우는 모든 행동에 다 짖더라고요. 네, 모든 자극에 다 짖고 네. 사람으로 치면은 말 많은 사람. 정말 말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표현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행동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나가면 엄마 어디 갔어?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건 불안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구성 표현이 더 높죠. 네. 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리불안의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초롱이는 어떻게 보면 말을 듣는 훈련이에요. 학생으로 치면은 심부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부름을 계속 하다 보면 엄마 말을 어때요? 잘 듣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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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TV 보고 짖는 거는 TV 보고 짖는 거는 그 TV가 어디에 있어요? 집 거실에 집에 있죠. 집은 누구 거예요? 레이가 생각할 때. 본인 공간. 그렇죠. 자기 거예요. 레이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했다. 내려놔 보실까요? 자, 지금하고 네. 지금 모습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은 제 품에 안겨 그렇죠.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짖죠. 집에서 막 뛰어나가요. 앞으로. 네,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안락하고 지금 여기서 낯선 공간인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제 품. 그렇죠. 엄마 품이니까 엄마 품에서 짖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요. 내려가면 다시 점프해서 올라와요. 또 품 아까 짖으려고 자, 지금 내려놔 보세요. 네.
집에서는 그냥 이런 모습만 봐도 엄청 짖어요. 엄청 짖고 달려들고. 자, 여기를 보고 누굴 봐요? 엄마를 봐요. 네. 집에서도 짖고 나서 뭘 했어요? 엄마. 짖고 나서 저를 한번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보잖아. 멈췄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칭찬해달라는 편이에요. 엄마 나 짖었어.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엄마 뒤로 쭉 빠지세요. 여기다가 뒤로 빠지세요. 저 멀리 떨어지세요. 멀리 가버리세요. 네. 이 친구는 4살 호두고요. 자, 얘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누구를 신경 써요? 저를 신경 쓰고. 엄마를 신경 쓰고 있어요. 왜? 엄마가 나한테서 떨어지는 게 얘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짖는 행동을 했더니 어때요?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불안해서 짖음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자고 호랑이한테 좀 긴장하네요. 안 이랬거든요. 집에서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얌전해 너? 지금까지 행동이 엄마의 어떻게 보면은 강화에 의해서 너 잘하고 있어 칭찬에 의해서 발전된 TV 보면서 동물 보면서 짓는 행동들은 근데 솔직히 지금 이 공간에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먹혀요. 왜? 이 공간은 낯설어서. 낯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이라는 공간은 또 어때요? 익숙해서. 엄마 신경 안 써. 네. 왜? 이미 나는 여기가 좋아. 거기선 직접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엄마가 블러킹을 해줘야 돼요. 맞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본인 집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네. 또 금방 이렇게 고개 내밀고 와서 네. 또 짚고. 그래서 줄을 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엄마가 위력 행사를 해야 돼요. 바디 블러킹으로 많이 하죠. 또는 압박을 해서 뒤쪽으로 물러나게끔 해야 돼요. 우리 레이는 엄마한테 예쁨 받는 행동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들을 엄마가 끊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해주셨던 행동들 가정에서도 네. TV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은 정말 여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더 단호한 행동으로 가셔야 돼요. 초롱이가 그러니까 짖는 편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영상에서는 엄마가 크게 제지를 안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산책할 때 짖고 나서 꼭 엄마한테 안겨서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그래. 왜? 친구분이신가요? 네. 친구분이 되게 저는 훈련사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매일 보고 매일 제 차로 같이 다니고 네. 문제는 친구분이. 네. 근데 원래 제가 네. 이렇게 되게 재질을 하는 편인데 저런 목소리로는 저 같아도 안될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안 듣죠. 네, 그러죠. 네. 엄마가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한다? 뭐 엄마도 똑같이 초롱이랑 같이 짖는 거예요. 초롱이가 짖으니까 엄마도 같이 짖죠. 감사합니다. 버디 이리 와. 아이고. 자, 네. 큰 친구를 보기만 해주세요. 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엄마 뒤로 놔보세요. 놓으세요. 어때요? 왜 안 짖을까요? 자, 이제 누구 보고 짖어, 지금? 엄마 보고. 왜? 엄마 빨리 나 좀 빨리 잡아봐. 엄마 뒤로 쭉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뒤로 빠지세요. 자, 이건 아까 우리 레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또 아까 지지력, 자, 지금 내려놔 보세요. 초롱이가 생각할 엄마 옆에. 안전해, 편해. 좋아. 지적. 엄마 뒤로 빠지세요. 지적. 자,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행동이었냐? 너 지정은 엄마 싫어. 반려견들은 사람의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나갔을 때는 줄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려서 얘를 블러킹을 툭 밀어내야 돼, 이렇게. 나 싫어. 엄마가 쭉 밀어내야 돼요. 야, 싫어. 하지 마. 초롱아,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아.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 지금 블러킹 손으로 툭 미세요. 자, 우리 친구분이 되게 자, 손등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고 중간 형태로 하면서 툭 이렇게 좀 빠르게 엄마가 좀 힘을 줘서 모든 게 이것도 해달라. 또는 저거 싫으니까 너 가라. 또는 야, 너 뭐야. 모든 게 계속 지중으로 다 표현이 돼요. 그 반응이 블러킹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엄마한테 이리 와 해서 앉아 엎드려를 해야 돼요. 앉아 엎드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초롱이 앉아. 초롱이 엎드려. 옳지. 와우, 엄청 잘하네. 자, 이게 아까 그 친구가 나타났을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행동 자체가 초롱이가 저 다른 친구한테 나 너 위험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너도 긴장 풀어. 엎드려 시키세요. 초롱이 엎드려. 오카. 시작. 옳지. 엎드려. 옳지. 네. 그러니까 엄마의 의사를 표현해줘야 돼요. 엄마가 싫다는 거를. 그래야 우리 친구가, 초롱이가 아, 엄마가 내가 짖는 걸 싫어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보세요. 초롱이를 보세요. 오카, 이리 와. 짖어. 옳지. 엎드려. 초롱이 엎드려. 그렇죠. 옳지. 기다려. 시키면 돼요. 자, 모카 이리 와. 엎드려. 기다려. 자, 바로 옆에 있는데 어때요? 괜찮죠? 엄마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말 듣고 있잖아요. 그죠? 모카 이리 와. 짖어. 옳지. 짖어. 야, 옆에. 엎드려. 자, 엄마가 지금 낯설어. 그러니까 짖음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분한테 도움 요청하고 엄마 왜 이래?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가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가자. 엎드려. 옳지. 원래 누가 나가면 난리 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에 넣어서 하는 거. 여기에다가 사이에 끼워 넣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노즈워킹 하는 거, 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 대한 관심을 우리 간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보통 짖는 친구들이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오히려 그걸 보완해서 후각을 좀 더 높여주는 거예요.
아직 없는데. 다 왔네. 괜찮아요. 와도 돼요. 여기 맛집이야. 노조킴 맛집이에요. 자, 이때 엄마 살짝 뒤로 빠져보세요. 네,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옆에 계시다가 얘가 몰두할 거 아니에요.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엄마만 집중하는 거에서 다른 새로운 걸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분리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에요. 노조킹 우리 소랑이가 훨씬 잘하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만일 우리 아까 엄마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노조워킹 해놓고 근데 제가 나가면 안 해요. 네, 점점 떨어지는 거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살짝 뒤로 가보세요. 문 한번 열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 문만 열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그 노조킹 장난감 이쪽으로 불려주시고 다시 여기다 놓으시고. 네, 그렇죠. 엄청 좋아하네, 이 간식을. 수제라서. 수제라서. 이때 엄마는 살짝 빠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있을 때. 네, 그럼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는 지켜보다가 엄마 돌아다니시고 엄마 할 일 하시는 거예요. 얘가 놀고 있을 때 엄마는 커피 한 잔 드신다거나 엄마 TV 좀 볼 거야. TV를 본다거나 집안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게끔.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세요.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녀 보세요. 얘네들은 볼 거예요. 엄마 돌아다니는 거.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뭐예요? 초롱이는 바로 따라오네. 엄마 다시 또 근처로 오세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은 엄마 지금 뭐 할 일 없어. 그냥 엄마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다시 옆 근처에서 있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행동이 이 놀이가 좋구나, 재밌구나. 레이는 지금 야, 이리 와. 똥 싸고 이런 게 우리 재밌죠? 찾아다니는. 쌓이지 않는 각본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즈워킹을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놀이거리를 찾게끔 해주시면 돼요. 영상 보니까 엄마가 하우스 훈련을 잘 하셨더라고요. 시키면 잘은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요. 금방 다시 나와서 그러는데. 그렇죠. 네. 하우스가 편해야 돼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옆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우스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러려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우스 밖은 뭐 해야 될까요? 피곤해야 돼. 뭔가를 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노즈워킹이 되는 거고, 또는 엄마랑 같이 놀이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혼자서 놀게 놔두지 말고. 그러면 어디서 쉬어요? 하우스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분리불안은 정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분리불안 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놀이거리 만들어주고 열심히 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를 활동을 많이 시켜서 잘 때는 어디서? 네, 하우스에서. 그게 되면 분리불안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훈련 어떠셨어요? 오늘 훈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훈련사님이 앉아 기다려 이런 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을 때 약간 뭔가 머리를 쿵 맞은 것 같은? 저는 뭔가 훈련은 그냥 간식 줄 때 그냥 귀엽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훈련을 써먹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레이가 여기 와서도 엄청 짖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 따라다니기 바쁘고 안 짖어가지고 집에서도 좀 뭔가 하면은 개선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앉아. 옳지. 오늘 교육 받아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하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좀 잘못됐었나 봐요. 제가 했던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 블로킹 했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얌전해진 거? 그게 조금 놀랐던 점이에요. 제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초롱이가 달라졌어요.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친구가 목소리를 좀 더 세게 내고 몸을 이렇게 칠 애가 아니거든요. 아마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또 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구나
예. 그리고 그럴 때마다 초롱이가 또 말을 한 번에 듣는 걸 보고 아, 희망이 있다. 같은 점은 지금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보통 이제 짖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엄마한테 칭찬받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잡은 우리 레이 같은 경우는 좀 분리불안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초롱이는 요구성으로 모든 의사 표현 자체가 다 짖음으로 표현되는 친구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로킹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살짝만 좀 밀어도 블로킹을 해도 크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정말 세게 블로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놀이구나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게끔